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띌 만한 것이 바로 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그 미사일 주권을 또 확보하고 그렇죠. 한미 동맹을 좀 굳건하게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러한 결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반도체 2차 전지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이제 이 회담을 봤었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이게 미사일 지침 협정이 네. 완료가 돼서 종료가 돼서 되게 좋게 봤습니다. 오, 그래서 방산주랑 또 우주항공 산업 쪽이 그렇죠. 이쪽이 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왜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우주 개발의 제약이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ICBM이라 그러죠. 이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이게 우리는 무서운 무기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 발사대가 되고요. 미사일 탄두를 실으면 ICBM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성층공까지 날려서 중력과 어떤 지구의 그 자전의 힘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해서 위성을 쌓아 올리면 이게 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한 끗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북한이 항상 이제 ICBM 날리고 나서 네. 막 이제 제재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우주 개발한 거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 다 그런 것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거죠. 79년도에 이제 미국이 미사일 기술 이전을 대가로 네.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한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는 여기까지만 개발해라고 하는 그때 힘없는 선을 그어놨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이런 이제 그런 걸 한 건데 네. 원하는 180km 네. 그리고 이제 무게는 탄두는 500kg까지만 그래 북한까지만 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위협이 될까봐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그때는 소련도 있었고 이제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강대국들 눈치도 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 여기 또 시끄럽게 되면 미국도 시끄럽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네. 거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원안이 180kg, 500kg 이게 이제 원안이었고 1차 개정 계속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차 개정 때 300kg로 늘리는 게 됐고요. 그리고 2차 개정 때 800kg까지 늘리고 탄두는 500kg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러면 탄두 좀 늘려줘 그랬더니 네. 그러면 800kg 말고 500kg까지만 해. 사정거리를. 그리고 2톤으로 늘릴 거면 300kg만 해. 네. 이런 제한이 있었고요. 3차 때는 이제 800kg하고 탄두 이제 무제한. 트럼프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김현종 그 국가안보차관이 가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고. 이게 고체 연료를 써야 돼요. 액체 연료는 50년대, 60년대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됐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료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믿는다. 혹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완전히 굳건한 그런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됐다. 네, 이게 참 어떻게 국제사회라는 게 굉장히 해석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면에 어떤 자기들의 계산이 깔려 있잖아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건데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왜 풀어줬을까? 그러게요. 우리한테 왜? 선물을 왜 줬을까? 네. 중국을 불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을 불편하게 해서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베이징까지 한 900km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이제 사정거리가 다 들어오는 거죠. 중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미사일이 있어요. 의외로. 의외로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쪽을 향하게 되면 이제 그런 중국 쪽에서 사드 때문에 그 난리 쳤는데 네. 불편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사이가 벌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미국의 그런 계산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네.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 풀어줬는데 자꾸 이거 미국 매스컴에서 보면 자꾸 이제 중국이 불편할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이 네. 야 그런 미국 언론의 이간질에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미중 어떤 분쟁간에서 굉장히 좀 잘 줄타기라면 이런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줄타기를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불안해해요? 불안해하죠. 하고 있어요? 불편한데 네. 불편한 거를 드러내고 네. 사드 때처럼 때리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은 딱 그냥 미국에 붙었잖아요. 네. 확실하게 붙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약간 애매한 스탠스잖아요. 네. 그죠? 줄 잘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를 때리면 우리가 점점 더 미국 쪽으로 붙게 되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중국에도 굳이 좋을 게 없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속으로는 네. 부글부글 끓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말은 않은 척.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국시바에서 뭐 나오니까 조용해 이러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좋다.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지금 이게 기술 개발도 훨씬 더 유망해질 것이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교라는 게 녹록지가 않은 게요. 네. 여기서 헌인문 기간 이 강대구 사에서 이득을 네. 취하는 거는 올해까지일 거다. 아마 내년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줄을 서라라는 압박이 좀 생길 어떻게 해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있고 그때 이제 외교를 더 잘해야겠죠.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계산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러한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조금 그렇죠.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백신 쪽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생각보다? 주가가 재미가 없었죠. 네,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수급은 재료보다 우선한다. 재료보다 수급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동성이 촉소돼, 그러니까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풀린 돈들이 이 유동성이 좀 이제 주춤해지고 그러면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될 거다라는 이 우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주가를 누르는 요인들로 작용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였음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은 1분기에 이 정도 호재였으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을 건데 네네네. 지금은 굉장히 주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잠시 반짝하다가 그냥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괜찮아질까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은 네. 어쨌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유동성하고 좀 이런 직결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성장주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가치주의이기도 해요. 다른 성장주들은 돈을 못 버는데 미리 밸류에이션을 땡겨와서 막 굉장히 비싼데 네. 반도체는 돈도 많이 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성장 산업이지만 가치 산업이기도 하죠. 동시에 두 가지를 그렇죠. 가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하반기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괜히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관련하니까 네. 대표님이 항상 강조를 해주셨던 한국항공우주. 네네. 한국항공우주가 빡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게 좀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이랑 이 우주산업 둘 다 하는 네. 기업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우주항공하고 방산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산업이었어요. 네. 그죠? 예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우주 전쟁할 때도 다 국가 주도였잖아요. 그죠? 케네디 대통령 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우주 전쟁하면서 이제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이게 버티는데 소련은 그것 때문에 재정난이 생겨서 소련이 넘어지는 큰 주요한 원인이 네네.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권이 해체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좀 양상이 바뀝니다. 이제 공산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국가 주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태울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사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네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민간에 이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민간에. 기술들이나 이런 산업들이. 지금 보면 이 우주 항공 산업을 주도하는 게 옛날처럼 국가가 아니라 테슬라, 아마존, 버진 갤럭틱 그룹 네네네. 같은 게 그죠? 플랫폼 회사들,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은 굉장히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굉장히 또 사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고 그러면 이제 원래 방산을 하다가 어떻게 스피노프를 해서 민수가 나와서 뭐 되는 뭐 UAM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죠. 예전에 이제 국가 방산 연구소에 있던 연구원들이 나와서 이런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런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기업들 또 네. 다른 기업들도 있나요? 어떤 기업들 있나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네. 이게 우리 그 UAM 하면서 배웠던 그 카렘 에어크래프트 프레데터의 아버지라고 기억이 안 나시죠? 한 번씩 요 표정 캐치하더라고 시청자들이 약간 멍해질 때. 뭐지?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민수 부분이 나와서 스피노프 된 회사가 오버에어고 네. 여기 오버에어 지분을 한화가 투자를 했죠.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중국의 뭐 이런 이제 이양홀딩스나 이런 네. 황태차용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원래 군사 이런 그 기업에서 스피노프 돼서 민수가 나와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의 뇌피셜이기도 한데요. 네, 뇌피셜 네. 궁금해요. 한국항공우주도 네. 결국은 이게 민수 쪽이 계속 사업이 커지다 보면 스피노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한번 또 주가의 트리거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 회사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카이가 있고요. 네. 이제 거기 이제 밑에 달려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뭐 이런 회사를 꼽을 수 있는 거고요. 이 한국항공우주가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 친구도 조금씩 담았는데 네네.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네. 더 담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저는 뭐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싸게 줍줍하기 좋은 시기라고 와. 생각하고요. 네네. 대신 타이밍을 자기가 예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하라고 하는 게 네네. 이게 뭐 조정이 좀 더 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등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계속 쪼개서 매수를 하면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사고 쌀 때도 사고 매달 자기의 어떤 수입에서 일부분을 조금씩.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항공우주 산업 쪽은 많은 분들이 아직 막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쪽은 아닌 것 네네. 같아요. 어쨌든간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무조건 더 유망할 수밖에 없는 분야잖아요.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죠? 먼 미래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맞아. 18년 기준으로 우주항공 산업 규모가요 3,500억 달러입니다. 가늠이 안 가요. 3,500억 달러면요. 3,500억 달러. 350조? 350. 400조 정도 되네요. 400조. 네, 400조 정도 되는 규모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3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 족쇄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 그렇죠. 하면은 최고의 절대 조선 기술을 삐지지 가지고 않는데. 있고, 그렇죠. 네. 조선 기술 가지고 기체 잘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기술들을 그리고 소재 기술도 굉장히 와. 좋죠. 그런데도 못했던 거예요. 이 미사일 협정 때문에. 새를 세 장 안에 가둬둔 네. 격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풀렸던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그리는 꿈은요. 네. 일단 당장은 6G가 되면 저궤도 위성을 우주로 날려야 돼요. 이제는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저궤도 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의 기지국하고 네. 3차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6G 투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네. 있어요. 원래는 5G가 2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3.5GHz 대역 그 서브 6라 그럽니다. 그쪽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GHz 대역이 밀리미터 웨이브라 그러는데 그걸 투자한 다음에 6G를 가는 게 로드맵이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의 화웨이가 이 기술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네. 불편한 거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사람이 총 들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기계하고 사진 기계 대 기계끼리 기계. 싸워요. 그러면 로봇을 제어하려면 통신망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자기의 우수한 어떤 로봇들을 네. 중국의 통신망에서 제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중국하고 싸운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럼 중국의 통신망에서 자기의 로봇들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뭔가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G를 따라가기에는 미국이 너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허부터 시작해서 이제 뭔가 기술 개발해서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6G로 퀀텀 점프 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5G 주가가 조금 눌렸던 측면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네. 대신에 우주항공은 굉장히 먼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저궤도 위성 쪽으로 투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G가 빨리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죠. 과거에는 발사체를 이렇게 쏘잖아요. 네. 쏘면 그 밑에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버렸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재활용이 돼요? 그걸 재활용을 성공한 회사가 테슬라였죠. 그게 이제 스페이스X가 된 거고요. 야. 그걸 재활용하는 기술이 되면서 네. 이렇게 우주 쏘는 가격 코스트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영국의 버진 그룹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성공을 했고 10번, 50번 재사용이 되면서 우주로 쏘는 기술이 싸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업이 활성화가 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네. 그 기업들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네. 지금 이제 이 발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별로 없어요. 네. 방금 이야기한 테슬라, 저기 아마존, 뭐 그리고 국가로 보면 뭐 미국, 뭐 중국, 러시아, 뭐 유럽 이 정도 그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빨리 이쪽으로 빨리 내재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해진 거고요. 우리도 나로라고 해서 네. 계속 우리나라 자체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걸 계속 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족쇄가 없어졌죠. 이제는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발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6G 위성망을 쏴야겠죠. 그쵸 그러면- 해야죠. 그렇죠. 앞으로 수백 개의 위성을 쏴야 돼요. 네. 그러면 그쪽 산업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러시아 가서 네. 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쏴야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죠. 이 산업에 정말 주도권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이 좋아졌어요? 아, 그럼요. 이제 네. 제가 이영수 대표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네.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점점 내공이 출중해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실 맞아요. 거예요. 네. 지금 점점 지식이 점점 쌓여서 똑똑해지시죠. 이제 미래가 점점 보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될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네. 게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하면 네. 우주가 네. 이렇게 위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아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주에 이게 계속 돌고 있으면 네. 어떻게 쓰레기들이 되는 거 아니 나중에? 일단 3년 지나면요. 네. 이게 또 쏘아야 돼요. 저궤도 위성은 이게 한 번에 네. 그 발사체에다가 한 60개, 뭐 100개씩 넣어요. 하나씩 싹싹싹싹 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못 넣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통신 기능만 넣고 네, 네. 하니까 한 3년 정도 되면 마음못해서 다시 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자리가 빠지잖아요. 네. 빠지면 여기 부동산처럼 이 공간을 또 누가 다른 애들 탁 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뭔가 이 합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남극이나 뭐 우주 개발은 뭔가 그게 없다, 소유권이 네. 없다라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몇만 개 안 되니까 뭐 그런 건데 쏘아 올린 곳에서 회수하기. 이게 작거든요. 네. 작아서 지구로 떨어뜨리면요 다 녹아서 타버립니다. 네. 근데 큰 위성들은 네. 떨어지면 막 잔해물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요 저궤도 위성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온 우주가 이 네. 위성으로 뒤덮여가지고 맞아요. 막 서로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부동산처럼 될 거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네. 누가 이제 먼저 선점해놓고 자리 잡아놓고 안 비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빨리 빨리 쏴야 그러니까 빨리 쏴야 빨리. 우리나라가 남극에 세종기지를 네. 만들면서 그게 굉장히 큰 또 효과를 봤잖아요. 그죠? 지금 나가려면 얼마나 나가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맞아요.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LIG 넥스원이 네네. 최대 수혜주다 이런 네네.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왜 그럴까요? 일단 LIG 넥스원이 그 미사일 쪽 관련 사업 비중이 한 70% 이상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 그 협정이 풀렸으니까 제일 수혜를 보는 건 맞는 거고요. 이제 뭐 고체 연료 그런 쪽도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김현종 차장이 갔을 때도 좀 수혜를 많이 보는 측면이 있었고,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게 인공위성을 활용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라 그래요. 지금 GPS를 대체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지금 국책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궤도 위성에 탑재되는 영상 레이더 양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형 그 KPS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하고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LIG 넥스원 주가 흐름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또 막 오르는 그렇죠. 뭐 거의 퀀텀 점프를 했나 하는 상황이 보이는데 살짝 또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그렇죠. 추가 매수 어떻게 유효할까요? 해야겠어요? 해야죠. 그렇죠. 방향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해야죠. 이게 잠시적인 테마 트렌드다. 없어질 거다라고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미래가. 라고 방향은 생각하시면 확실하죠. 네. 그 방향을 공감하시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떠 있니, 낮아져 있니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네네. 않다. 그렇죠. 타이밍을 누가 알겠어요. 차트를 연구해도 방향을 잡기는 맞아요. 쉽지 그거는 않습니다. 차트 네. 연구는 네, 쉽지 않아요. 또 네. 다른 부분입니다. 이 LIG 넥스원이 또 무기 개발에 한글과 컴퓨터랑 협력을 맺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한글과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에요? 한컴으로 바꿨어요. 한컴. 한컴. 네. 한컴. 공식 명칭으로 네. 불러주세요. 한컴과 협력을 네네. 했대요. 네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은 이 그 방산이나 우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부가 고마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전투기를 로키드 마틴에서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00억짜리 비행기 네. 샀어요. 업데이트 할 때 500억을 달래요. 안 줄 수 있나요? 줘야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 하면 네. 다른 적국에 비해서 이 기능이 떨어진 채로 해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거 약간 그 테슬라 그렇죠. 말씀하셨을 때 테슬라 그냥- 소프트웨어 계속 사야 되는 그 그렇죠. 상황이랑 똑같다. FSD하고 비슷한 건데 네. 더 심하게 양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주 개발을 사람을 쏘아 올려서 네. 그 사람이 연구를 하고 거기서 막 작업을 하고 이런 네, 거였지만 지금은 다 로봇이 가서 하겠죠.
그러면 AI나 음. 초고속 통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들이 백업이 되지 않으면 예, 이게 이제 반쪽짜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컴퓨터가 아니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가 아닌가 했는데 예, 이 회사도 예, 그런 쪽으로 신규 성장 산업으로 보고 네.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과 투자를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LIG 넥스원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이것도 한 가지 프로젝트라고 네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일단 KPS라 그러고요. KPS. 우리는 지금 그 위치 기반을 GPS를 쓰고 있죠. 네. GPS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칼기 대한항공 네. 그 여객기가 러시아 영공을 실수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 위성 항법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냥 실수로 넘어갔는데 네. 미사일로 격추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었어요. 어머. 그러면서 미국에서 네. 그 이 GPS를 열어준 거예요. 무료로 민간에다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그래서 열어줬는데 네. 지금도 무료로 쓰고 있죠. 네, GPS는 네, 네, 네. 무료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왜냐면 군사망이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네. 나중에는 정확도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어요. 왜냐면 GPS를 가지고 적국에서 뭐 테러리스트들이 막 미사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미사일 개발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막 몇십 미터의 어떤 오차를 만드는 건데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각 선진국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GPS를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깡통이 돼요. 갈 곳을 그렇죠. 잃는 거네요. 그렇죠. 눈대중으로 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GPS를 보고 이 위치를 가지고 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다 세계 각국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뭐 자기들 베이더우라고 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 그 항법 시스템을 만들고, 네. 이제 유럽도 갈릴레오라고 해서 자기들의 자체 항법 시스템 만들고, 일본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네. 당연히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해야겠죠. 그럼요. 네. 아르테미스 협정은 뭐예요? 일단은 이제 유인 우주인이 나가서 이제 달을 개발할 때 네. 이제 그 우리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극처럼 남극은 소유권이 없거든요. 네네. 네.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우리나라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미국 그 해당 부처하고 이제 조인을 한 거죠. 이 아르테미스 이제 프로젝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주 개발 이런 쪽을 같이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들 개발을 할 때 좀 질서를 갖추기 위한 그렇죠. 그런 협정인 거네요. 만약에 누가 먼저 선점해서 여기 다 줄 거 놓고 우리 땅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네. 있는 거예요. 대표님이 앞서서 우리나라 프로젝트 나로호는 실패를 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프로젝트로 누리호를 한국항공우주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일단 저궤도 위성을 이제 우리나라 발사대를 가지고 이제 쏘아 올리는 게 이제 네. 목표인 거고요. 저궤도 위성이요? 네네, 그렇죠. 네. 저궤도 위성이 뭐냐면요. 네. 이게 지구에서 1200km 이제 있는 위성을 저궤도 위성이라 그러고요. 낮게 떠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구하고 지표면 근처에 가까이 있는 거고 3600km까지는 중궤도 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상은 이제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정지, 해서. 고가 아니라요? 그렇죠. 정지에 에 있는 거예요. 요 만약에 우리나라 위에만 떠 있는 거예요. 계속 얘도 같이 그렇죠.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떠 있는 거고 지금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통신 위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 지연율이 굉장히 낮겠죠. 지상으로 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향후 UAM이나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하고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게 누리호. 그렇죠. 나로가 아니라 누리호. 이걸 빨리 우리나라가 어떤 내재화 국산화를 해야지 자꾸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기술 독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UAM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이유였네요.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더 추가적으로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정부 주도로 이걸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항우연에서 이제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맡았었고요. 이 사업화를 위해서 이제는 민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국책 정부 출연연에서 이렇게 개발했던 기술을 이거를 사업화라는 것들을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기술 이전을 해줘야겠죠. 그걸 이제 기술 이전을 받는 데가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해서 여러 국내 기업들을 모아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게 됩니다. 아. 향후에는 이제 이런 네. 테슬라나 글로벌 플랫폼 회사하고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와, 테슬라랑도 협력을 그렇죠. 하고.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기술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요.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나 대만 뭐 이런 나라를 따라올 때가 별로 없거든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대량 생산이 되거나 대량으로 이제 쏘아 올리는 네. 거나 이럴 때는 어떤 아시아의 거점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LIG 넥스원에 비해서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주가 흐름이 그렇죠.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충분히 지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반기에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오. 일단은 상반기 실적이 좀 슬로우했었는데 네. 하반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UAM이나 네.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또 협력이나 이런 구체적인 파트너십들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UAM 관련해서는 저희 아이템의 이전 영상도 한번 네, 보고 참고해 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뭐 방산업이 주업인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는 것들은 이제 UAM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한화 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네. 지금 기체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 하려는 수직 계열을 하려는 네. 회사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주도적인 회사가 한화 그룹과 현대차라고 그랬잖아요. 두 회사는 이 모든 기체부터 서비스, 모든 걸다 인프라까지 하려는. 다 하려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열사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 위성 개발 업체 세트렉 아이를 지분 30%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우주항공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네. 이런 좀 해외에 좋은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자꾸 인수 합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뭐 인수하고 프로젝트 막 그렇죠. 하고 막 엄청 많이 이것저것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하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비슷한 거네요. 상황입니다. 와. 또 게다가 카이스트랑 연구 단지, 연구 센터를 설립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 카이스트랑 설립한 연구 센터는 또 어떤 건가요? 일단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기초과학기술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연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네. 연구 개발하면요, 연구 개발에서 끝이었어요. 연구 개발이 끝나면 이걸 뭐 네. 해야 돼요? 사업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화를 하려면 민간에다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네. 뭐 또 특혜시비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R&BD라고 그래요. R&BD는 뭐죠? 예전에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였잖아요. 네. 요즘에는 리서치 비즈니스 앤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네. 연구개발 기관하고 네. 기업이 처음부터 산학협연을 시작해서 뭔가를 이 사업화를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네. 사업할 거니까 너네가 같이 연구해줘.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화가 되고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유익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 앞으로도 이런 그 카이스트,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대학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책 연구기관 같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노력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센터랑 같이 하는 게 저궤도 위성 관련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앞서서 저궤도 위성은 뭐 UAM이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한 다 포함되는 거라고 것들이요.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당장에 있던 것들은 통신 위성인데요. 네네네. 향후에는 우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네. 지상에 있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우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주에서 물질 배출을 하러 그렇죠. 갈게요? 네. 그렇죠. 거기서 뭐 정화를 해서 또 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보다는 좀 더 이제 덜 까다로운 기준으로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우주에 있으면 태양광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네네, 그죠? 강하니까. 강하고 그렇겠죠. 그럼 거기서 발전을 해요. 아, 그럼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하겠어?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와요? 지구로 쏴주겠죠. 네. 근데 지구로 유선으로 케이블 연결해서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무선으로 쏴줘요. 오. 무선으로. 그러니까 우와.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전파 에너지로 바꾸든 네네. 레이저 에너지로 바꾸든 해서 이제 지구로 쏴서 에너지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달, 뭐 화성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이제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소행성들, 네. 거기에 희소 자원들이 되게 많아요. 희소 자원들이? 네. 금이나 은이나 네. 백금이나 우와, 텅스텐이나 리튬이나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좋다. 그런 것들을 채굴해서 또 지구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좋네.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일단은 위성 쏘는 것만 생각하는 건데요. 네. 어떤 연구 개발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고 뭔가 로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우주 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정말 파생적으로 엄청 많은 산업들이 또 생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담이긴 한데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주에 화성 식민지도 생기고 어쨌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도 위성으로 다 통신망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구하고 화성하고 바로 통신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지연이 있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럼 다 통신 위성들이 떠 있겠죠. 네. 행성 간의 기지국 같은 역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 뭔가 자원을 지구로 보내고 달러로 돈을 받을까요? 그렇죠. 뭔가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암호화폐로 지불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론 암호화폐가? 머스크가.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 그렇게 그렇죠. 관심을 이제 많이 보였었던 그건 거구나. 이제 진짜 이제 그냥 자기가 작전하고 그냥 돌려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시대가 되면 그때도 달러로 거래할래? 이런 거죠. 와, 일리가 있는 네, 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그렇죠. 암호화폐, 코인, 암호화폐 네, 했었던 이야기하는 거구나. 거예요. 그럼 암호화폐를 살까요? 아니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에 있는 코인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와,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관련된 기업들, 수혜받는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충분히 앞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세트랙아이 좀 더 설명드리면요. 세트랙아이요? 세트랙아이는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이미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요. 회사는 이제 위성에다가 네. 특히나 이제 위성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찰 위성, 특히나 카메라, 영상 비전 쪽 이런 쪽 기술이 되게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검증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거고요. 또 주목할 만한 회사는 네. 인텔리아 테크라는 회사를 또 주목할 만합니다. 테크? 네, 인텔리아 테크. 네, 이 회사는 이제 위성 통신 안테나예요. 통신 위성하고 통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우리 일반 안테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어떤 고주파 안테나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이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영국 원랩이라는 회사하고 800억 규모로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뭔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츠로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츠로테크. 네, 비츠로테크는 이제 우주 항공용 전기 제어 장치. 이제 액체 로켓 엔진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고압 터보 펌프, 가스 발생기 설계 제작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억도 핵융합 에너지를 발생하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 블랭킷 차폐라는 이제 이런 블록 기술이 가지고 있고요. 국가 핵융합 연구소하고 이런 것들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인공 태양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주에 띄워놓고 이제 밤이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 네, 그리고 계속 에너지를 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한양 ENG라는 회사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팹 내 인프라를 이제 구성하는 회사인데요. 한국형 발사체 이제 누리호 프로젝트, 나로 프로젝트 등에 참여를 했었고요. 발사대 중에 이제 추진체 공급 시스템하고 지상 기계 설비 공학 부분 구축에 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는 이제 항공기 부품, 항공기 설계, 제조 등을 주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스페이스X,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이제 보잉 등의 장비를 납품한 실적이 있고요. 나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에 발사체 초도 물량, 이거는 이제 보잉한테 납품한 건데요. 한 130만 달러 정도 수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유망할 것 같은데. 네, 사라는 말 아니에요. 주린이는 뭐 사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냥 관심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거고요. 네. 추세를 계속 지켜봐야. 그렇죠. 이 방향을 보시고 이제 거기에 자기가 그 방향성에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코앞에 닥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SF 영화에서나 생각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 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답변을 해볼 만한 게 삼성전자 언제 심판전자 돼요? 그렇죠. 주린이들이 제일 궁금한 점이에요. 그렇죠. 90층에 사람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사람 있어요. 언제 와요? 구출해주세요. 한번 질러볼까요? 질러주세요. 저는 10만 원 하반기 갈 것 같아요. 하반기에?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물론 메모리도 좋고 다 좋은데요. 10만 전자의 트리거는 시스템 LSI.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올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네. 제가 이렇게 더듬이를 세워서 체크를 해보니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요. 네. 오. 특히나 5나노 쪽 네. 공정 수율이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다는 특보입니다. 와, 특보. 네,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템을 보시면 네. 이런 특보도 알게 되십니다. 그렇죠. 사실 1분기 적자냈잖아요. 시스템 네네. LSI 쪽이 적자냈는데요. 이게 조만간 분기에 1조씩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와.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죠. 회사. 이렇게 오늘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또 기대도 많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것 같아서 정말 계속 꾸준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대표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만 돌파하면 이벤트 할까요? 좋아요. 네, 5만 돌파하면 이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 네. 화력 많이 보여주시고요. 4만 이상은 네. 그죠?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아직 5만을 못 5만 돌파가 안 되네요. 5만 네. 돌파하면 이벤트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